안녕하십니까. 포틴 교육센터장 손우철입니다. 30대의 경우에는 어떤 재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결혼이라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결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차량 구입에 대한 재정적인 이슈도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주거적인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살 거냐 아니면 월세를 살 거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어떤 식으로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살 거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이슈죠. 그리고 자녀가 커가면서 집 마련에 대한 시기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죠. 과연 우리나라 30대들이 결혼하려면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 써야 될까요? 두요 웨드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결혼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무려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8천만 원 정도를 순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20, 30대 분들은 결혼 초기에 저축에 대한 이슈보다도 여행을 가거나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소비와 관련된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0대들의 경우에는요,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소비성 지출은 어떤 거냐? 내 손을 떠나버리면 끝인 겁니다. 생활비 쓰는 거, 용돈 쓰는 거, 감가상각이 되는 자동차,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지만이 보험금을 주는 보장성 보험료. 이건 비용 개념이죠.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즉 자산 사는 거죠. 내 손을 떠나지만 언제라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예금, 적금, 펀드, 연금, 집 사는 거, 상가 사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본적인 지출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재무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만나는 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돈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비용 관리를 합리적으로 잘 하고요, 재정적인 어떤 재무 목표도 세워놓고 매월 꼼꼼하게 저축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똑같이 경제생활하지만 자산을 잘 형성하지 못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은 돈을 벌면 생각 자체가 일단 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모이지가 않고 투기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결혼 초기에는요, 결혼 비용을 좀 낮추고 차량 구입에 대한 재무적인 어떤 목표도 약간 뒤로 미루고요, 생활비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자, 여기에 대한 변수들을 바꿔보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30대 시나리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포트인으로 들어가서 30대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결혼 직전의 30대 사례입니다. 예비 남편은 32세, 예비 아내는 29세로 자녀는 한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키포인트는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첫 번째, 과연 결혼식을 올릴 때 이 돈을 다 써버릴지 아니면 일부만 쓰고 저축할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이 시기를 어떻게 할지. 세 번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지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유있게 생활비를 쓰는 것과 아끼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치들을 입력해 볼까요? 우선 인적사항을 입력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설정하고 나이 입력합니다. 은퇴 나이는 남편이 57세, 아내는 48세로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는 2년 후에 계획이 있고요. 자, 수입 항목은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직급에 따른 구간별로 입력하겠습니다. 남편은 대리에서 부장까지 300만원에서 550만원, 아내는 사원에서 차장까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부부 모두 은퇴 시기까지 구간별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다양하게 입력이 가능한데요. 은퇴 후 예상 국민연금이 남편은 100만원, 아내는 7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은 부부 모두 2015년에 입사를 했고요. 남편의 은퇴 나이인 57세부터 20년 동안 2%의 이자율로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은 신혼 초기에 좀 넉넉하게 생활하고 싶은 것을 반영해서 월 생활비 350만원 책정했고요. 은퇴 후는 280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목돈 지출 계획은 결혼 비용 8천만원입니다. 자, 주거 계획은 자산 항목에서 세우겠습니다. 자산 항목에서 거주 부동산에 대한 구입 및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현재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차료를 40만원 내고 있고, 내 집 마련은 남편 37세 시점에 시가 5억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자산 구입 매각은요, 우선 내년에 계획이 많습니다. 일단 월세에서 2억 원 전세로 옮겨갈 계획이고요.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내 집 마련 시기에 당연히 이제 회수하게 되겠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품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정기예금 3천만 원, 아내 정기예금 2천만 원, 자, 부모님 지원금을 현금으로 8천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넣어보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재 여유자금이 200만 원 발생하고 있고 자산 부채 재무 비율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순자산이 은퇴 시기인 네 번째 인생 구간에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순자산이 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출을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 나이 37세에 5억 원의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자산이 마이너스 2억 6,496만 원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2.6억 원이 되는데요. 이처럼 무작정 결혼 비용 쓰고 차 사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식 비용을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지출 항목으로 옮겨가서요. 자, 목돈 지출 계획에 결혼식 비용이 있죠. 자, 8천만 원을 자, 3천만 원으로 낮추니까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2.6억 원에서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1억 원의 자산이 늘어난 건데요. 초기 비용을 줄인 것이 투자가 되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구입 시기를 일단 미뤄볼까요? 자, 자산으로 넘어가서요. 자, 자산 구입 매각 계획을 보면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니까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1.6억 원에서 마이너스 0.7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투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출을 20% 줄여보겠습니다. 자, 지출 항목으로 가서요. 자, 현재 350만 원의 월 생활비 지출인데 자, 20%를 줄여서 자, 280만 원 지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더니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3.45억 원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인 자, 보고서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월 200만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했는데요. 이 여유자금이 월 27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는 은퇴 시기에 순자산이 급격하게 낮아졌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은퇴 시기에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10년간 순자산이 0.8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억 원 감소했죠. 자, 1억 2천만 원의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시기에 순자산이 마이너스 1억 5천 100만 원으로 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낮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 낮추고 차량 구입 시기 미루고요. 지출을 20% 줄였죠. 자, 그랬는데 순자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2.6억 원에서 플러스 3.4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30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인생 설계에 따른 지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설계 결과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결혼 비용 8천만 원 쓰고 차도 4천만 원짜리 구입을 하고 지출도 원 없이 했더니 350만 원 정도 지출했더니 최종 순자산 결과가 마이너스 2.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줄이고요. 차량 구입도 일단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고 지출을 20% 줄여서 350만 원 나가던 것을 280만 원으로 줄였더니 최종 설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플러스 3.4억 원, 무려 거의 5억 원 이상 증식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30대 분들께서는 이렇듯이 지출 관리가 재테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주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전세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공적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위 동영상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